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야청청 박이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합동 화력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그 언론 기사로 발표된 것을 보면 5대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합동 화력함입니다. 저는 합동 화력함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인데 군 수뇌부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림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한국의 고슴도치. 저는 합동 화력함이라기보다는 정쟁 종결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부활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가 이 합동 화력함으로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동북아는 군사력이 고도로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웬만큼에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중국과 일본의 그 역사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한시도 국방으로부터 소홀할 수 없는데요. 중국이나 일본이 지금 현재 한국을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은 만약 한국과 전쟁을 벌였을 때 자기들이 결국에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들 스스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다. 그것 때문에 쉽게 한국을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 핵심적인 것이 합동 화력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좀 아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미사일은 미사일 사거리를 나타낸 건데요. 에이테킴스, 현무, 그 다음에 현무2, 현무2C 이렇게 쭉 보고 있죠. 지금 현재 한 최대 1500km 이상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면 현재 우리 군에서는 미사일을 한 2000발 이상 이렇게 보유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 이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탄도탄 사거리를 보면 탄도미사일, 자, 현무는 180km, 이것도 이제 사거리 제한이 풀려서 300km 있게 됐죠. 여기 있네요. 300km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 미사일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스커드 미사일. 이것이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게 이 스커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우리로서는 신경에 거슬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미사일 한번 보면요. 2016년도 언론에 공개되기를 800기 정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개량된 미사일 100기로 늘리고, 그리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사업을 벌여서 또 300기를 추가 도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2000기를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었는데 2000기 이상일 거라고 이제 보여지죠. 군이 발표한 것보다 그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그러면 미사일이 이렇게 2000기 이상을 보유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북한과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북한의 핵심 군 전력 70%를 괴멸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이 약 6일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0기 이상 확보해서 하루 만에 끝내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미사일을 이렇게 대량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한도 신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게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그러죠. 북한판 이스칸데르. 아주 요격하기에 곤란한 미사일입니다. 이것을 지금 북한이 보유 중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미사일 파편인데요. 이게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북한이 러우 전쟁에 병력만 파병한 것이 아니고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는 정밀 유도 기술 이런 것을 이제 또 지원받고 있겠죠. 북한의 그 미사일 정확도가 계속 향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사일 기지는 개전 시 북한의 최우선 타격 목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것을 보시면 우리 군은 2016년에 현무 미사일 수량을 보다 더 다양하고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은 아까 5개년 계획에 나와 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5개년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 군이 미사일을 2000발 이상 보유하겠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2000발 이상. 그런데 2000발이 있다 그래서 2000발을 다 한꺼번에 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미사일 사일로에 그 미사일이 보관되어 있다가 유사시에는 발사
대를 통해서 발사가 되는 것입니다. 발사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이동식 발사 차량을 TEL 텔이라 그러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60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80대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60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할 수 있는 것은 60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발 발사하고 나면 또 재장전해서 쏘아야 되는데 북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잘 보시면 현무 미사일 사일로는 경기 남북권 2개소, 그 다음에 강원권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증가로 충청권에 또 5개소에서 7개소 정도 증설할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미사일 사일로는 총 10개소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일로의 위치는 극비죠. 극비인데 북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첩보 활동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고정 간첩을 통해서 다 하고 그 전에 진보당 사건에 그 이석기 씨가 나왔던 그 진보당 사건을 보면 우리나라의 핵심 그 기반 시설들을 테러하겠다 그런 것도 다 계획에 들어있던 것으로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간첩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활동하고 있으니까 미사일 사일로가 어디든지 다 알 수 있겠죠. 미사일 공장에서 미사일이 만들어져서 이동되는 그것을 살금살금 따라가면 아 저기 미사일 사일로가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말씀드릴게요. 육상에 있는 그 미사일 발사대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최우선 타격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교통난이 발생하면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동식 발사대 차량 작은 것이 8륜 바퀴가 8개 달린 것이고 그 이상 바퀴 달린 게 많은데 그 대형 트럭이 교통난을 뚫고 갈 수 있느냐 하면 그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게 8륜이잖아요. 이것은 현무를 발사하는 것인데요. 이게 8륜. 이것을 이제 80대까지 증가시키겠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화면 보시면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2년 10월 5일에 밤에 이렇게 강릉 그 군공항 쪽인데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때 상황을 보면 이 바닷가에서 현무 투시 미사일을 이렇게 발사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자유로 쪽에 이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꾸로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낙탄이 됐거든요. 이렇게 낙탄이 됐던 사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미사일 추진제를 탑재하고 가던 차가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불이 꺼지지도 않고 탔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육상에서 미사일 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주민들의 뭐 낙탄소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의 두려움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발사대 차량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고 그 발사대 차량 60대를 가지고 한꺼번에 쏴버리시는 게 60발이니까 2000발을 가지고 있어도 북한에 타격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재장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그것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제 합동 하르캄인데요. 합동 하르캄을 보시면 미국의 아시널스에서 이게 나온 것이죠. 500발 정도의 미사일을 이렇게 탑재하고 다니면서 수직 발사관에 적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이 아스널스입니다. 이제 그 개념도인데요. 이렇게 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미사일을 이렇게 수직 발사관에 탑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합동 하르캄이라는 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배수량은 4,000에서 5,000톤, 그 다음에 KDX-2급 규모에다가 현무2 등 탄도미사일, 국내 건조로 2, 3척을 2020년도 후반까지 도입한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미사일을 150발 정도 이렇게 탑재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함정 규모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아무튼 미사일 150발을 탑재하고 있으면 육군 미사일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발사대 차량 150대가 그 저 배에 실려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배는 동서남에 자유롭게 항하면서 적국에 눈이 띄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죠.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합동 하르캄 개념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수직 발사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 소리입니다. 미사일이 중요하죠. 걸프 전쟁이나 이때도 보면 미군이 그 해군 구축함이나 잠수함에서 발사된 그 미사일들로 다 기지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공습을 단행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성능 좋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합동 화력함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합동 화력함이 선보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왔냐면 2023년도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라 그러죠. 마덱스 2023 여기에 이제 출품이 됐던 건데요. 하나오션에서 만들어 선보인 것이 이겁니다. 합동 화력함. 여기 이제 수직 발사관들이 있고 이 한면에는 수직 발사관에 넣을 수 없는 대형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거의 뭐 탄도 미사일 되겠죠. 이렇게 마스터가 있고 아무튼 형태는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다 백지화가 됐단 말이죠. 백지화된 5대 대형 무기 사업 보면 대형국 공격 헬기 2차 사업, 아파치죠. 경장갑 차량, 경항공모함, 그 다음에 합동 화력함, 합동 이동 표적 감지 통제기 다 백지화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합동 화력함 좀 살려놨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합동 화력함이 백지화된 이유가 육군과 해군의 그 입장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자기들이 가진 그 능력 그것을 해군에게 넘겨주기 싫겠죠. 그것을 계속 쥐고 있고 싶어 할 겁니다. 육상에 미사일 더 이상 건설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가 부족하고 발사 차량도 부족하지만 그 대체 수단으로서 해군 합동 화력함을 이용한다는 그런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료주의적으로 우리가 가진 권한을 주기 싫다 이런 것이었을 것 같고 해군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까지 합동 화력함 들어와봤자 뭐 우리 해군의 함대 방공이라든가 수상 전투 또는 뭐 대잠전 이런 데 전혀 도움되지 않는 함정이란 말이죠. 인원만 몽땅 빼가고 결국은 대지상 공격에 사용될 합동 화력함을 우리 해군에서 굳이 보유할 필요 있냐 우리 예산 들어가면서 이렇게 육군과 해군의 입장이 맞아떨어져서 합동 화력함 백지화합시다. 그랬을 때 서로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상당히 아쉽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론이 됐냐면 이 합동 화력감을 백지화시키는 대신에 구축함에다가 미사일 수량을 늘리겠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 영상에 보이는 이 세종대왕급 이수구축함 여기에 미사일이 100여 발 이상 들어가서 뭐 화력도 크다 어쩌다 하는데 원래 이수함은 함대 방공을 목표로 한 함정 아니겠습니까? 구축함. 그래서 이 세종대왕급 이수구축함에는 함대지 지상 타격용 미사일은 32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합동 화력함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합동 화력함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 야, 적의 공격을 받으면 잠수함이나 뭐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합동 화력함 한 척 격침 당했을 때 손실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떠 있는 항공모함처럼 큰 함정도 발견하기가 무지 힘들어요. 뭐 합동 화력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합동 화력함은 선체가 비교적 낮고 마스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합동 화력함은 혼자서만 다니는 게 아니고 호위 구축함이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뭐 격침당한다 이런 걱정은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을 할 때 적국 가까이로 가지 않고 뭐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무슨 큰 위험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합동화력함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적국에서는. 그래서 저는 합동화력함이 전면 백지화된 것이 굉장히 아쉽고 꼭 그것을 다시 부활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 종결함으로써 이 합동화력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합동화력함이 백지화되었다는 그것에 대해서 입장은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